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개방감이 있는 집을 원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 드디어 이제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입구자처럼 생긴 집. 아, 저기군요. 오호. 오, 정말 심플한데? 단층 집에 저 앞에 전면으로 현관이 있군요. 자, 이렇게 이제 집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44평이고 그 중에 17평이 중정이에요. 네, 이제 이게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이 있는 페답의 집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내가 열게 하면서 서로.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까? 네, 그렇네요. 주차장입니다. 이게 전면 창이잖아요. 그러면 현관은 어디예요? 아, 그러면 현관은 이쪽이라고. 네,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현관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흘러 넘치는. 아, 이제 여기서 신발을 벗으면 되나요?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 없다고. 집 안에 벽면을 대부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을 두면서 그런 미적인 부분들을 해치지 않게끔 그냥 아예 외벽에다가 전체로 수납 공간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부를 들어가면은 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넓네. 저렇게 이제 고민해서 한 이제 리액션이 넓네죠. 그래서 이 주방 쪽은 11.5평 정도 되는 크기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중정 참 로망이죠. 6m 정도 되는 키친. 네, 그것을 지나면 또 이제 수납 공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방인지 어디까지가 복도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의 개념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단지 말할 수 있는 건 훌륭하다고 하는군요. 이 키친의 디자인도 그 데즈카 건축가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하는군요. 네, 데즈카 선생의 오리지널이라고. 이제 그 키친 앞에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도 데즈카 선생이 직접 디자인한 테이블이라고 하는군요. 요게 41만원 정도 하는군요. 한 420만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전부 열립니다. 이제 여기 곳이 17평 되는 중정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매력은 목재 샤시를 딱 풀 오픈했을 때 이제 기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실현 가능한 중정. 이거는 개방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네. 이거는 뭐 아예 바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하네. 뭐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군요. 이제 밖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이제 창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다고. 그냥 그 프라이버시랑 개방감을 이제 두 개를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 천재 건축가의 지혜의 결정이라고 하는군요. 이게 보면은 집이 복도밖에 없어요. 복도밖에. 이게 보통 집안에 중정을 둔다는 거는 외부의 빛이 잘 안 들어와서 이제 안에 중정을 넣어서 빛이 들어오게끔 한다거나, 이제 창문에서 보이는 경관이 이제 뭐 밖에 콘크리트만 보여서 이제 내부에 중정을 만들어서 그 자연을 안으로 가지고 온다는 이제 그런 장점을 살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중정을 17평이나 둬가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복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 공원의 시설 같아. 그래서 이 건축주 아내가 도장 같다고, 어딘가에 도장 같다고. 여기 땅! 그래서 애들이 막 달리는 거죠. 이게 복도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달리기 좋죠,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테이블을 크게 둬가지고 이제 벽면 공간에 쭉 있는 그 이제 수납 공간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게 리빙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취미 생활에 수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얇은 수납에는 이제 인터폰 테레비 모니터가 있다고 하는군요. 여기 안에는 세탁기가 있네. 이제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들어가도 돼. 이제 아이가 화장실이 2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이 최악의 사례가 대부분 화장실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 이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가 뚫려있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냄새가 다 이제 저 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다고 외벽에 창문을 설치를 안 했잖아요. 창문을 설치를 안 해서 환기를 이쪽으로 시키는 거예요. 저 천장으로. 여기서 똥냄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제 건축주가. 그래서 냄새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 중정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냄새를 뺀다고 하네요. 그래서 똥냄새는 괜찮은데 소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냥 둔다고 하는군요, 소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장실이 또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제 책상을 만들어 놓은 수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여기가 리빙, 여기가 다이닝.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단 침실인 공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방의 옆 공간이 이제 침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유일하게 밖과 통하는 창문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침대를 단 1개를 두어서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 스고이네. 이 중정에만 저렇게 창이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도. 이렇게 해두면 기분 좋은 공간이 돼버리는 것 같다고. 집이 진짜 복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다고. 이게 진짜 그 이제 건축가가 건축미에 되게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건축미는 진짜 훌륭해요. 어느 공간에서 봐도 와, 되게 뭐 멋있고, 그런데 이 집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을 실현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여기는 창이 있어서 완전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닫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나무로 된 거는 이게 방충망 효과가 돼 있다고 하는군요. 이건 뭐죠? 이거는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침실 공간을 이렇게 막는 효과라고 하는군요. 원룸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 이렇게 공간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저쪽에 난방되는 공간을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또, 이거는 뭐지? 이거는 콘센트를 꼽는 곳이군요. 이게 나중에 이곳이 별실이 되기 때문에 콘센트를 따로 이렇게 두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별실을 가지게 되면은 이곳에 3개의 콘센트를 두었다고 하는군요. 이게 애매하죠. 어디에 소파를 둬야 될지, 어디에 TV를 둬야 될지. 그리고 이게 테즈카 건축가가 디자인한 이제 난로인데, 이게 한 700만원 정도 하는군요. 그래서 보일 거는 꺼내고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은 다 감추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옆에 이제 욕실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씻으면은 이렇게 열어서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열어두면은 언제나 노천탕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위에 천장을 뚫어놔서 습기가 절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주가 이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화장실도 그렇고 저 욕실도 그렇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냄새랑 소리가 다 위쪽으로 빠져나올 거고, 저 욕실도 습기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랑 부부의 공간이 제대로 안 나눠져 있어서 이제 그런 프라이버시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완성 축하합니다. 엄청 심플한데, 그래서 우리가 짓긴 했는데 여기에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두 이곳에 살면서 이제 친밀해져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다는 감상에 나오는 건 좋네.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아이들이 장난치기는 좋은 곳인 것 같긴 해요.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다 한 번에 보이긴 하겠네요. 네, 여기서는 나쁜 짓은 못하죠. 먼지 같은 건 어때요? 일단 상당히 신경 쓰인다고. 이제 집이 이제 복도밖에 없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해결이 안 됐고, 이게 이제 집은 이제 상당히 이쁜데, 이게 이제 주택의 기능으로서 어떨지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의문인 거죠. 이제 프라이버시랑 개방감, 그 두 개의 희망을 실현한, 기둥이 하나도 없는 집, 상쾌한 바람이 항상 들어오는 이 집의 건축비가 얼마일까요? 6,391만엔, 6억 5천만원 정도겠군요. 이 북도만 있는 주택은 비주얼적으로는 진짜 끝내줍니다. 영상보다 사진으로 보면은 건축미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주택의 기능으로서, 주거의 기능으로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 이제 다른 사례에서 그 전면 유리집을 보시면은 그 영상의 댓글로 개방감을 원한다면 전면으로 유리를 하지 말고 중정을 만들어서 개방감을 표현하면 어땠을까 하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마침 그런 집이 실제로 유명 건축가의 작품인 건축물로 있어서 제가 오늘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시 개방감은 좋은 정망이 있거나 좋은 정망이 없다면 그냥 집 안에서 층고를 높이는 정도의 그런 개방감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 일본의 건축 환경이 부럽기도 하거든요. 사실 대단하기도 하고, 집을 지을 때 이제 자신만의 가치관을 자신의 집에 이제 투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하면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은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을 원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제 상충을 했는데, 결국에는 건축가가 이 부분을 해결을 결국에 못한 거죠. 개방감은 있을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죠. 기둥은 안 만들어도 되지만 벽은 만들어도 되잖아요. 집안의 벽을 거의 배제를 시켜가지고 살기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너무 미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외벽에 창문, 환기가 될 만한 창을 안 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된 것 같네요. 협소주택을 지으시려고 하는 예비 건축주분들에게 이런 이제 안 좋은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 잘 참고하셔서 좋은 협소주택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